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당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우선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적극적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한 재판관 6명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는 실체를 갖춘 회의였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들로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미리 노출시키진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선고 전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되는 쟁점을 일부러 피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도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곧바로 탄핵 심판 증거로 써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 총리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고 일부는 채택됐지만 헌재는 이 수사 기록들의 증거 능력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온 형법상 내란죄 중도 철회는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쟁점이었지만 재판관들의 구체적 판단은 없었습니다. 내란죄 철회가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 총리 측에서 각하 사유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은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기각됐지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뜻을 헌재는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총리는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작년 12월 말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헌재 결정 직후 청사로 출근하면서 통상 문제 등 급한 현안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 탓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거듭 확인했는데도 이에 대해 유감 표명 하나 없었습니다.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흔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 내각이 뛰겠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한 뒤 경북 산불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정부 여당은 일제히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 야당을 공격하는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속보대죄하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여권 잠룡들도 민주당의 구전 전패, 일단 탄핵부터 하자는 연쇄 탄핵범들이라고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임시 휴전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회담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하루 뒤면 합의 내용이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원전을 미국이 운영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을 놓고 12시간 넘게 담판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매체는 양측이 내일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직접 전화로 30일간의 부분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설비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방안으로
미러 고위급 대표단은 공격 중단 대상 등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전 백악관은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이 대상이라고 설명한 반면 크렘린궁은 에너지 인프라에 국한될 것이라고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 문제뿐만 아니라 원전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we're talking about lines of demarcation. We're talking about power plant ownership. Some people are saying the United States should own the power plant and then work it that way because we have the expertise to fix it up. 러시아 측이 빼앗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돌려받으면 미국이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차 우크라이나와 히토류 광물협정 서명이 임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하루 앞서 우크라이나 측과 리야드에서 만나 협상안을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실무회담 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습을 주고받았고 러시아 측은 철도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답답한 경기력으로 약체 오만과 비긴 것도 충격적이지만 백승호와 이강인이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다소 분위기가 가라앉은 대표팀. 믿고 경기장에서 서로 안아주고 긍정적인 생활 또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다행히 구멍이 크게 뚫린 중원에 황인범이 돌아올 예정입니다. 소속팀 경기에서 다친 종아리 근육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요르단전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원정에서는 2대0 승리. 당시 출전하지 않았던 요르단 공격의 핵심 알타마리는 여전히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우리에게 비수를 꽂았던 알타마리는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골과 도움을 한 개씩 기록하며 우리 수비진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재가 없는 만큼 요르단 역습의 천병인 알타마리를 협력 수비로 봉쇄하는 게 최대 관건입니다. 이 선수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도 선수들하고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했습니다. 이 선수를 얼마만큼 잘 마크하냐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만점 무승부로 2위 요르단, 3위 이라크와의 승점 차는 3점. 승리한다면 11회 연속 본선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되지만 패할 경우 홍명보 오는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MBC 뉴스 홍정입니다. 문화하나 플러스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스타들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배우 천우희와 방송인 이혜영은 경상도 산불 피해에 각각 4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천우희는 산불 피해 지원과 재난 현장에서 활약 중인 소방관 지원을 위해 총 4천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산불 피해 소식을 접하고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며 재난 때마다 앞장서 대응하고 계신 소방관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마음도 전했고요. 이혜영도 성금 2천만 원을 전해오면서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키키 데뷔 축하합니다. 걸그룹 명가로 꼽히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그룹이죠. 그룹 키키가 어제 정식 데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키키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데뷔 앨범이자 첫 번째 미니 앨범 언컷잼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언컷잼은 다듬어지지 않아 더욱 매력적인 키키가 가요계에 던지는 출사표 같은 앨범인데요. 첫 번째 앨범에 청춘을 향한 키키의 끊임없는 질문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타이틀곡 아이두미 무대부터 앨범 토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핫으로 뜨거운 컴백을 한 그룹 르세라핌이 4세대 K-팝 걸그룹으로서 새 기록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르세라핌이 미국 빌보드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5번째 미니 앨범 핫이 빌보드 200의 9위로 진입했습니다. 핫은 음반 판매량 3만 8천여 장, 스트리밍 횟수를 환산한 판매량 7천 장을 기록했고요.
이로써 르세라핌은 4세대 K-팝 걸그룹 중에서는 유일하게 4개 앨범을 연속해서 빌보드 200 차트 10위권에 올리는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앞서 르세라핌은 언포기븐과 이지, 크레이지를 차례로 빌보드 200에 올렸는데요. 각각 6위와 8위, 7위를 차지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니 하나 둘씩 떠올라 밤 공기에 실려온 그리움이 번지네. 폭삭 속았수다 애순이로 가슴을 울린 아이유가 명실상부 국힙 원탑 타이틀을 증명해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지난 20년 동안 멜론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음악 플랫폼 멜론은 이용자들의 플레이리스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이유가 플레이리스트에 가장 많은 노래를 수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유 노래가 포함한 플레이리스트가 1,600만 개를 넘겨 전체의 16%를 넘겼는데요. 플레이리스트 6개 중 하나에는 아이유의 노래가 실린 셈이고요. 곡 수록 횟수에서도 아이유가 당당히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아이유의 뒤를 이은 아티스트는 그룹 방탄소년단이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담은 플레이리스트는 950만 개에 달하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장항준 감독이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과 함께 새로운 영화로 돌아옵니다. 배급사 쇼박스는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배우 유해진, 박지훈, 유지태 등과 함께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왕가 사는 남자는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을 보살피는 유배지 촌장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고요. 장항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첫 사극 연출에 나서는 작품입니다. 장항준 감독은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첫 삽을 뜨게 돼 설레고 영광스럽다며 건강하고 즐거운 현장 속에서 완성도 높고 진실성 있는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하나플러스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마스크를 꼭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곳곳에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뒤엉켜 있는데요. 현재 강원 해안가와 울릉도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경북 청송이 220, 서울 은평구가 152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쁜 단계 보이고 있고요. 충남 서천이 142, 전북 군산이 102, 강원 속초가 111마이크로그램으로 곳곳에서 나쁜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의 공기가 탁하겠고요. 황사가 떨어지는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쯤에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이 다시 나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안과 영남, 전남과 제주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연일 화재 진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오후부터는 서해안과 동해안, 강원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인천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0.8도, 부산이 12.4도, 포항이 14.5도로 예년 수준의 7도에서 11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과 광주가 24도, 대구와 안동이 26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초여름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수요일에 남해안과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서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기온이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그래도 주말 동안에 하늘빛은 맑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잠시 후에도 뉴스는 계속됩니다. 대구와 일부 경북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면서 오늘 오후에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건조함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에도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계속해서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한강의 모습입니다. 희뿌연 먼지로 뒤덮여서 멀리 있는 건물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서울의 지역 산불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 강동관 도로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차량 운전자 1명이 다치고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구조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군 관계자들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돼 계엄군을 신속히 철수시켰다는 게 대통령 입장이지만 군 관계자들은 철수 지시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은 하동까지 번졌고 어디까지 더 번질지 예측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밤사이에도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민 기자, 많이 위험하진 않은가요? 네, 저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삼당마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산 능성을 타고 확산하고 있는데요. 날이 밝아오면서 조금 전 6시 30분부터 산불 진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새 전문 예방진화대 등 진화대원 1,500여 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이 마을로 확산되지 않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상 진화에 집중한 건데요. 닷새째 계속되는 작업으로 진화대원들의 피로도도 높아 보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공무원들도 주민 안전을 위해 마을 인근과 주요 시설에 배치됐습니다. 어제 주부를 잡으려던 산림당국은 건조특보 속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 정상 쪽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6m의 돌풍이 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티가 바람을 타고 곳곳으로 날리면서 하동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일부 현장에선 안전 문제로 진화 작업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 정상 부근은 경사도가 30도에 가까워 진화 대원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당국은 오늘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1,553헥타르, 산불 구간은 53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진화해야 할 불의 길이는 산청이 3km, 하동이 5km입니다. 현재까지 주택과 공장을 비롯해 60곳이 불에 타면서 산청과 하동 주민 1,100여 명이 단성중학교 등 대피소 17곳에 머물고 있고 산청 신천초등학교와 덕산 초중고등학교까지 4개 학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휴교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구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번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 산불은 어제 하루 종일 이어진 진화 작업으로 진화율은 90%를 넘었습니다. 잠시 후 해가 뜨는 대로 다시 헬기를 투입해서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다은 기자, 현재 상황 많이 심각합니까? 네, 저는 울산 산불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약 30분 전부터 해가 뜨면서 헬기가 본격적으로 투입해 상공을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연일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던 울산시와 소방당국은 오늘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본격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하루 종일 헬기가 15대와 인원 2,4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주부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는 불기둥 때문에 진화에 애를 먹으면서 산불 영향구역도 430헥타르를 넘어섰는데요. 다행히 70%에 머무르던 진화율은 9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접근이 쉽지 않은 산 정상을 중심으로 불이 번져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었는데 날이 밝고 본격적으로 헬기가 투입되면서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도 관건은 바람입니다. 잠시 잦아들었던 바람은 오후부터 다시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오전 중으로 주부를 잡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시 한번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울주군, 산림청과 군부대 등 가용한 장비와 인원을 모두 동원해 진화에 나서고 접근이 쉽지 않은 산 정상 불길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수조와 특별 진화대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안동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25m의 태풍급 바람을 타고 불이 동쪽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가 소방 동원령이 추가로 발령됐고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표면이 마그마를 품고 있는 듯 새빨간 불의 띠, 화선이 산 중턱에서 정상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선 나무보다 높은 불기둥이 분노하듯 화염을 토해내고 강풍을 타고 불길의 기세는 더해집니다. 제 뒤로는 산등성이를 따라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치솟고 있고 주변은 온통 매캐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나흘 전 반나절 분 강풍에 10km 이상을 동진한 의성산불이 어제 오후 초속 25m 돌풍에 10km를 더 내달리며 인접한 안동시 기란면의 산까지 옮겨 붙은 겁니다. 나는 또 이까지 올 줄은 또 몰랐어요, 또 불이 또. 그래서 막상 불이 이리 오니까 좀 겁이 나네요. 이 과정에서 서산 영덕고속도로의 간이휴게소인 점곡휴게소도 전소됐습니다. 안동시는 산불 확산 피해가 우려되는 기란 일직등 의성경계 4개면 10여 개 마을 주민과 7개 요양병원 및 장애인 시설 입소자 등 1,100여 명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나올 때는 백자 막 벌겋었어. 지금 뭐 죽게 아니면 차기 줘야 집을 줘야. 청송군도 의성과 맞닿은 안덕 파천면에 드론을 띄워 산불이 넘어오는지 관찰하고 산불 전문 진화대를 포함해 모든 가용 인력을 비상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산불은 당장 오늘 청송까지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동해안까지 닿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적극적으로 아마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청송 그리고 영덕, 울진 사이 그까지도 확산될 우려가 높다라고. 의성 산불은 어제 저녁 9시 기준 진화율 60%대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직 불이 살아있는 화선의 길이도 66km로 크게 늘어나면서 산불 영향구역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배 가까운 8,490헥타르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제 의성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산림당국은 인력 2,700여 명과 진화 차량 400여 대를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갔고 오늘 일출과 동시에 다시 진화 헬기를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어제 저녁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대형 땅거짐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한 대가 추락했는데 아직까지도 구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정한솔 기자, 아직 피해자는 찾지 못했습니까? 네, 소방대원들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밤샘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현장 대원이 직접 밧줄을 타고 구멍 아래로 내려가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아직 오토바이 운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 40분쯤 운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3시 반쯤에는 오토바이도 발견됐습니다. 사고는 어제 저녁 6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4개 차로가 순식간에 내려앉으면서 2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가 구멍으로 추락했습니다. 앞서가던 승합차 한 대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차량 앞부분이 부서졌고 운전자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땅거짐 규모가 현재까지 지름 20m, 깊이 20m 정도로 파악되는데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은 상수도관 파열로 물이 새어나와 지반이 약해진 탓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멍 안에 약 2,000톤의 물과 6,000톤의 토사가 섞인 상태로 고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공사 인부 5명은 누수를 발견한 뒤 곧바로 탈출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철 공사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땅속 수도와 고압선 전기는 소방당국의 요청에 따라 모두 차단된 상태입니다. 12시간가량 이어진 수색 작업은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조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동구 땅거짐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정하솔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 청구를 기각한 건데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는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할 만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면할 만한 잘못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명 거부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 총리의 12.3 비상계엄 공모와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파면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 측이 절차상 문제로 제기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국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며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151명 이상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결 정족수 역시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복수의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진술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국군